처음 장모님 댁을 방문했던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민지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는 정갈하게 포장한 선물을 들고 갔었죠. 내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꼈어요. 차가운 시선을 말이죠. 장모님께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게 민지가 데려온 남자구나.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으시더군요. 거실로 들어가니 이미 다른 분이 앉아 계셨어요. 바로 둘째 사위가 될 박서방이었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장모님께서는 박서방에게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박서방. 오늘 법원 일은 잘 끝났니? 피곤했을 텐데.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런 게 제 일이니까요. 박서방의 점잖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냥 구석에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민지야, 차 좀 가져와라. 민지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장모님께서는 계속해서 박서방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법률 이야기, 시사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 저에 대한 질문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게 시선을 돌리시더군요. 그래서 자네는 뭘 하는 사람인가?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합니다. 요리? 장모님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주방장인가? 아니요, 막내 요리사입니다. 순간 거실의 정적이 흘렀어요. 장모님께서는 박서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라며? 민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리고 다시 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막내 요리사가 사위라니. 민지가 참 아깝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지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계속해서 박서방을 치켜 세우며 저를 깎아내렸거든요. 요즘 젊은 것들은 꿈도 크다. 막내 요리사가 무슨 장래가 있다고? 어머니, 성진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지가 제 편을 들어주려 했지만 장모님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나? 현실을 봐야지.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말로 저는 그냥 막내 요리사였으니까요. 박서방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저에게는 굴욕적이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자 장모님은 박서방에게만 반찬을 따로 내오셨어요. 박서방, 이건 내가 직접 담근 김치야. 어떤지 맛 좀 봐.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니. 역시 솜씨가 남다르세요. 저에게는 그런 관심이 전혀 없었죠. 제 쪽엔 밥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민지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그러시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걸 말이죠. 장모님의 눈에는 이미 제가 딸의 미래를 망치는 존재로 보였거든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민지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막내 요리사인 제가 정말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장모님께서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내시더군요. 민지 없이 단둘이 만난 자리였어요. 성진아, 앉아라. 카페 한쪽 구석자리에 앉은 장모님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마주 앉았죠.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 한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들어야겠죠. 첫째, 가계부를 매달 나에게 보고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겠어. 가계부요? 그래. 수입과 지출을 다 기록해서 말이다. 내 딸이 고생하면 안 되거든.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결혼한 부부의 가계부를 장모가 검사한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둘째, 내 식당 레시피에는 절대 손 못 댄다. 이건 우리 집안의 비밀이야. 장모님은 전통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나름 동네에서는 유명한 집이었죠. 요리사라고 해서 기대하나 본데. 너에겐 절대 못 알려준다. 네가 만드는 음식이랑은 차원이 달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같은 요리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셋째, 신혼집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한다. 네, 믿을 수 없어. 막내 요리사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면 내 딸만 손해보잖아. 저는 그 순간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어요. 이건 결혼 조건이 아니라 굴욕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일손을 도와라. 요리사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 현실을 아는구나. 그럼 결혼 준비하거라. 장모님께서는 만족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채로 커피 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께서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던데 어떤 조건?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마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계부 보고하는 것하고 신혼집 명의 문제 같은 거. 미안해, 성진아. 어머니가 좀 그러시긴 하지만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견디고 있었을 뿐이었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차별은 계속되었어요. 박서방과 민지 여동생 민영의 결혼 준비와 비교되면서 말이죠. 박서방네는 호텔에서 결혼식 한다는데. 너희는 작은 예식장이면 충분하겠지. 올 사람도 없는데 뭘. 박서방네는 변호사 지인들이 많잖아? 웨딩드레스도 대여면 되겠고, 허니문도 국내로. 모든 게 축소되고 간소화되었어요. 마치 제가 그 정도 대우밖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민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정도 굴욕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박서방과 민영이가 정식으로 결혼한 뒤였거든요. 명절 아침, 저는 정성껏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배운 실력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맛을 내려고 했죠. 이거 정말 맛있을 거야.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민지가 옆에서 응원해 주었어요. 저도 자신 있었습니다. 요리만큼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거든요. 장모님 댁에 도착하자 이미 박서방 가족이 와 있었어요. 거실에는 온갖 고급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백화점에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박서방이 건넨 선물 상자를 보며 장모님께서는 활짝 웃으셨어요. 역시 박서방은 센스가 있어. 이런 걸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 취향을 생각해서 골랐죠. 저는 조심스럽게 갈비찜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좋아하신다고 해서 갈비찜 만들어 왔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뚜껑을 열어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냐? 냄새가 좀 이상한데. 아니에요, 어머니. 특별한 양념을 써서 그래요. 특별한 양념. 우리 전통 방식이 최고인데 왜 이상한 걸 섞었어?
그러더니 갈비찜을 부엌으로 가져가 냉장고에 넣어버리셨어요. 한 젓가락도 드셔보지 않으신 채로 말이죠. 반면 박서방이 가져온 선물은 거실 한가운데 자랑스럽게 전시되었습니다. 민영아, 박서방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니?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 민영이는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더욱 노골적인 차별이 시작되었어요. 박서방, 여기 앉아라. 상석에. 박서방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고 장모님께서는 직접 음식을 챙겨주셨어요. 저는 구석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거든요. 성진아, 배달 음식이나 좀 시켜봐라.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말이야. 네, 우리는 전통 음식만 먹을 거니까. 너는 따로 시켜 먹어도 돼.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같은 가족인데 왜 저만 따로 배달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참으라는 신호였죠.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장모님께서는 다시 박서방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박서방, 요즘 사건은 잘 풀려가니? 네.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역시 변호사는 달라. 머리도 좋고 미래도 확실하고. 그러면서 저를 힐끔 쳐다보셨어요. 비교하고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시선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민지가 말했어요. 미안해, 성진아. 어머니가 좀 심했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내 갈비찜을 한 입도 먹지 않고 치워버린 것, 배달 음식을 시키라고 한 것. 그 모든 게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인정받겠다고. 제 요리가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레스토랑의 막내 요리사였고 승진이나 독립에 대한 뚜렷한 전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전통 한식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퓨전 요리들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민지야, 이거 한번 맛 좀 봐봐. 응, 뭔데? 갈비찜인데 소스를 좀 다르게 만들어 봤어. 민지는 한 입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긴 한데, 이런 걸로 뭘 하려고? 언젠가 내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 그때 이런 메뉴들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언젠가는 언제야?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냥 막연한 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지의 불만은 커져갔어요. 특히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대학 동창들이랑 만났는데, 다들 잘 사는 것 같더라. 그래? 응, 남편들이 다 괜찮은 직업 갖고 있고, 집도 새로 사고 그러던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는 여전히 장모님 명의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정말 화를 냈어요. 성진아, 솔직히 말해봐. 언제까지 막내 요리사 신세만 할 거야? 뭐가 그렇게 급해? 급하다고?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리 잡고 사는데, 우리만 이 모양이야.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런 민지는 처음 봤습니다.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겠어? 언젠간 성공할 줄 알았으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결국 민지도 장모님과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미래에 투자한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지는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대화도 줄어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동료들은 하나둘씩 승진하거나 독립을 해나갔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성진아, 너도 이제 슬슬 계획을 세워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선배 요리사가 조언해 주었어요.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되지. 행동을 해야지.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모님 생일이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인정받고 싶어서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갈비찜이었어요. 전통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저만의 비밀 소스를 넣은 거였습니다. 저번보다 훌륭했습니다. 몇 주 동안 연구한 결과물이었죠. 이번엔 정말 맛있긴 한데 민지도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또 이상한 걸 만들어 왔네. 전통 방식이 최고라고 했잖아.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거든요. 맛있다고? 네가 만든 음식이 우리 집 음식보다 맛있다고? 결국 그 갈비찜도 냉장고로 들어갔어요. 박서방이 가져온 비싼 선물만 칭찬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성진아, 우리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말이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어요. 저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의 칠순 잔치가 있었어요. 민지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성진아, 이번 어머니 생신 때는 친구 몇 명이랑 조용히 보내신대. 그래? 그럼 우리도 가야겠네. 아니야.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정말 조용히 하신다고 하셔. 뭔가 이상했어요. 장모님께서 몸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건강해 보이셨는데 말이죠. 그럼 우리도 따로 인사라도 드리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안 하신다고 하셨어. 우리는 그냥 집에서 보내자. 민지의 말을 믿고 그날은 집에서 보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민지가 깜빡하고 어머니께 드릴 약을 집에 두고 온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갖다 드릴게.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가져다 드릴게. 민지가 말렸지만 저는 이미 차 키를 들고 있었어요. 빨리 다녀올게. 장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집 앞에 차들이 가득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비싼 차들만 골라서 말이죠.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규모 잔치가 한창인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까, 그냥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약을 전해드려야 했기 때문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장모님께서 나왔어요. 곱게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어? 너 왜 왔어? 어머니, 민지가 약을 깜빡해서 가져다 드리려고요. 장모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약? 혈압약이요.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때 집 안에서 박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케이크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자 거실이 완전히 꾸며져 있었어요. 화려한 꽃다발들과 선물들, 그리고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왔냐? 초대한 적도 없는데. 장모님의 말이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민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조용히 하신다고 해서. 조용히 하는 거 맞아. 너 같은 사람들은 빼고 말이야.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집안의 대규모 행사에서 저만 제외된 거였거든요. 어머니, 들어오지 마. 분위기 깨진다. 박서방이 나와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형님, 오늘은 정말 가족만의 시간이라서 저도 가족 아닌가요? 아니지. 넌 가족이 아니야. 장모님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민지는 내 딸이지만 넌 그냥 딸에게 붙어 사는 거지. 주변에 있던 친척들도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민지 남편이야? 막내 요리사라던데. 그러게, 민지가 왜 저런 사람이랑.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약을 장모님께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그리고 앞으로도 초대받지 않으면 오지 마. 집에 돌아와서 민지에게 따졌어요. 왜 거짓말했어? 뭐가? 어머니 생신 조용히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대규모 잔치 중이던데 민지가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라니. 나만 빼고 다 초대받은 거잖아. 성진아 미안해. 어머니 혼자 그냥 그러시는 거야. 어머니가? 너도 동조한 거 아니야?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인정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민지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박서방이 작성해준 이혼 서류였어요. 민지는 끝까지 저를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처리하려고 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로 이 가족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걸 말이죠. 이혼 서류를 받은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레스토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할 일이 없었어요. 민지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었거든요. 저는 레스토랑 주방 한켠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어요. 퇴근 후에 혼자서 요리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진아, 요즘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사장님이 궁금해하셨어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보고 있습니다. 그래? 뭔데? 전통 한식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요리들이요. 사장님은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제가 만든 요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맛 좀 봐보세요. 갈비찜이었는데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소스를 사용했어요. 어? 이거 정말 맛있는데? 사장님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오, 어디서 배운 거야? 제가 직접 개발한 겁니다. 그날부터 사장님은 제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특별 메뉴로 제가 만든 갈비찜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성진이 특제 갈비찜이라고 이름 붙이자. 첫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손님들이 계속해서 주문했거든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어디서 배운 레시피예요? 저희 요리사가 직접 개발한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요리 연구에 매달렸어요. 매일 밤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고 맛을 조절하고 완벽한 레시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몇 달 후, 한 음식 블로거가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이 갈비찜이 요즘 SNS에서 난리인데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요리사분이 직접 개발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그렇게 첫 번째 인터뷰가 시작되었어요. 제 이야기, 제 요리 철학, 그리고 새로운 한식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제 요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직접 갈비찜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이 소스의 비밀은 뭔가요? 전통 양념에 서양식 허브와 한국식 과일을 조합한 겁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이죠. 방송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 본 그 갈비찜 주세요. 성진 셰프 계세요? 셰프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해외 외식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한국 음식에 세계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레시피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정말인가요? 네, 200억 규모의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200억이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막내 요리사였던 제가 말이죠. 협상 과정에서 저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제 레시피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앞으로의 비전도 명확했습니다. 이 레시피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새로운 문화거든요. 결국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저는 K푸드 셰프로서 세계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받던 날, 저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어요. 몇 달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이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성진아 축하해. 뉴스에서 봤어. 고마워.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뒤돌아볼 생각이 없었거든요. 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세상이 달라졌어요. 어제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 온 건 민지였어요. 성진아, 정말 대단해. 항상 믿고 있었어. 믿고 있었다니요. 이혼 서류를 던져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미안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직 이혼 숙려 기간이잖아. 다시 생각해 보자. 민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끝난 일이야. 며칠 후에는 장모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성진아, 우리 집에 좀 와라. 왜요? 가족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말이 웃겼어요. 저를 쫓아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다니 말이죠. 하지만 궁금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말이죠. 장모님 댁에 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서방도 와 있었고 모두들 저를 보는 눈빛이 다르더군요. 성진아, 앉아라. 장모님의 말투도 예전과 달랐어요. 우리가 좀 섭섭했어. 이런 큰일을 왜 미리 얘기 안 했어? 미리 얘기요?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혼자서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가족이라는 말을 또 하시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형님, 정말 대단합니다. 박서방도 갑자기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가족끼리 도와야죠. 모든 게 너무 뻔했어요. 돈 냄새를 맡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민지랑 다시 잘해보면 어떨까? 장모님께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어려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이혼하면 너무 아깝잖아. 아깝다니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철저히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러니 말이죠. 어머니, 전에는 제가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언제 그랬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뻔뻔하게 잡아떼시더군요. 그리고 저를 초대받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도 하셨죠. 그건 오해야. 오해. 그때 내가 좀 예민했나 보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성진아, 제 인생은 이제 제가 요리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은 받지 않아요. 장모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녀석이 돈 좀 벌었다고 건방져지네. 건방지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 네. 어머니께서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 말이죠. 박서방이 중재하려고 했어요. 형님,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저를 가족 취급도 안 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존재구나.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필요 없으면 남이 되는 거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장모님께서 협박성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성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 분할해야 한다. 민지랑 결혼해서 번 돈인데 절반은 우리 몫이야. 역시나 그렇게 나왔군요. 돈 이야기였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그래. 혼인 기간 중에 번 돈이니까 당연히 나눠야지. 그런데 어머니,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를 마친 상태였어요. 계약금은 제 개인 법인 명의로 들어갔거든요. 혼인 재산이 아니라 개인 재산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결혼 전부터 개발해온 레시피고 개인 명의로 등록된 지적재산권이에요. 장모님께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결혼해서 사는 동안 완성한 거잖아. 아니요. 혼자 연구한 겁니다. 가족들한테는 인정받지도 못했죠. 박서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변호사인 박서방도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봅시다. 다른 방법이요? 가족끼리 원만하게 말이에요. 원만하게라니요.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민지가 직접 찾아왔어요. 성진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내가 이혼 서류 줬잖아.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지금은 진심이야. 진심. 응. 당신이 성공한 거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그 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거였습니다. 민지야,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봤던 인연은 여기까지야.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내가 막내 요리사일 때는 왜 이혼하자고 했어?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몇 주 후 해외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글로벌 K푸드 열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성공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계속 연구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더 많은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젊은 요리사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글로벌 레스토랑 간판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막내 요리사였던 제가 이제는 세계적인 셰프가 되었거든요. 그것도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도움 없이 말이죠. 핸드폰에 또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저는 메시지를 지우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날 밤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복수 자체가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었구나.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저에게 의존하려고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때입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필요 없이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제 길을 걸어가겠다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제 꿈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이죠. 결국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답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